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상 못했던 그런 리스크가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여기서 팔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입주장에 있는 그 분양권 전세를 맞춰야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투자라는 것이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만약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입주 지정일이 있어요. 입주 지정일을 보통 한 2달에서 3달 사이 정도로 줍니다. 그 기간 안에 내가 잔금을 치러서 입주를 하던지 아니면 뭐 전세를 놓던지 해서 그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정해진 기간까지 우리가 등기를 못 치게 되면 이제 분양회사에서 최고장이 날라옵니다. 정말 언제까지 등기를 치지 않는다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전세가 정말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전세가를 낮추면 전세가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최고장이 날라올 때까지도 전세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에 우리가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DSR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다 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 확실하게 한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을 또 받으려고 하니까 한도가 줄어드니까 이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어떻게 하면 잔금을 치를 수는 있겠더라고요. 대출 받은 돈과 합쳐서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이게 너무 신경을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지금 입주장에서 팔지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팔려고 생각도 하고 소장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팔면은 뭐 가격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저희가 분양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치기 전까지는 양도세율이 60%예요. 그 정도 세금을 다 내고 나니까 저한테 남는 돈이 정말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보다 거의 대부분이 1억 이상씩 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확실하게 제가 등기만 친다면 나중에 이제 입주장에서 물건이 정리가 되고 하면 분명히 그만큼 따라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내가 등기를 쳐야겠다 결심을 하고 정말 여러 군데 정말 많은 곳에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대출 신청을 하고 이제 잔금을 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대출을 또 알아보면서 많이 대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대출은 정말 은행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세를 놓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 내 집 전세가 안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시스템 에어컨이었어요. 요즘에는 정말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세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다 되어 있는 곳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어컨 옵션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전세 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분양권은 제가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신청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에어컨도 알아봤어요. 이제 알아보실 때 좀 팁을 드리면 저희가 그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입주자들의 모임 카페가 만들어져요. 거기 들어가서 에어컨 공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공구를 하는 그 에어컨 업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구라는 게 공동으로 같이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그 공구 가격으로 해주시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도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투자라는 게 항상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투자 시작할 때는 너무 무모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투자를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첫 투자부터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전세를 못 맞춰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공한 경험보다는 이런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첫 투자 때 뭐 계약부터 잔금을 치르는 거, 대출, 세입자 맞추는 것까지 정말 한 번에 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한 지도 한 5년 이상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 시기를 보면 항상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또 제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으면서 투자라는 게 항상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또 그만둘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정적으로도 계속 살 수 있지만 내가 계속 안정만 추구를 한다면 내 삶이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변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안정과 불안정 중에 불안정이 정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요즘에 좀 더 저에게 많이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정이 정답이다.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자나 뭐 주식 투자든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불안정해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상 못했던 그런 리스크가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여기서 팔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누군가는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라고 하지만 그 결정의 순간에서는 그걸 결정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내가 그 순간에 정말 급하게 판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버텨서 그걸 계속 가지고 간다거나 그 선택은 어떤 것이든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각자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그거였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우리가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을 만날 수가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걸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또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 투자라는 게 쉽진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 배우게 되면 제 영상을 통해서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그 경험들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저에게 뭐 100%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좀 그렇게 저도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 내가 거기서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계속 알아보니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힘든 순간인 분들이 분명 많을 것이고 저처럼 전세를 못 맞춰서 또 힘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